서울 외곽의 한 복지주택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역전 드라마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2세의 한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연매출 5억 원 규모의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했다는 것인데요.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서 가족의 의미와 인생 이모작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분이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알람 시계가 필요했던 적이 없었죠. 몸이 알아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식집을 운영한 지 40년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일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 5리터에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고춧가루 2컵, 설탕 반 컵을 넣었습니다. 이 비율은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죠. 어머님, 오늘도 벌써 시작하셨네요. 아들 강주환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45살이 된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요즘 들어 더욱 그랬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구나. 마지막 날인데도 말이야. 정분이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주환은 어머니 옆에 서서 국물 냄새를 맡았어요. 어머니 떡볶이 냄새는 정말 다르죠. 어릴 때부터 이 냄새 맡고 자랐는데 그때 며느리 이세정이 나타났습니다. 43세 세정은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화장도 완벽했죠. 어머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좀 쉬셔도 되는데.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그걸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야지. 오전 9시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분인의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시작한 가게였죠. 처음엔 평수도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확장했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20대 청년들이었어요. 아줌마, 떡볶이 3인분이랑 김밥 2줄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정분이는 능숙하게 떡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불 조절부터 간 맞추기까지 모든 동작이 예술 같았어요. 40년 동안 반복된 동작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지막 날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진짜 문 닫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이런 떡볶이 먹어요? 미안해, 얘들아.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죠. 월세 60만 원의 재료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단골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분이야, 정말 문 닫는다고. 네, 할머니. 이제 정말 힘들어져서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맛났는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분이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는데 주환과 세정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집에서 좀 쉬세요. 주환의 말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분이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메뉴판,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했던 가스레인지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분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40년 동안 분식집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빈 시간이 생기니 막막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분식집을 정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분이는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 어쩔 수 없었죠. 미안해.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래. 소리 냈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몸조리 잘 하시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세정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 식구가 하나 늘어나니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진 거죠. 주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전보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어머니와 눈 맞추는 것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주한과 세정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요? 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톤이었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우리 엄마인데.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공간도 좁고 장기적으로 봐서 뭐? 요양원 같은 곳도 있잖아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더 좋으실 수도 있고. 그 순간 정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졌죠. 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주한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할 일도 없으시고 심심하실 텐데. 정분이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어젯밤 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고 오세요. 세정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공원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윤정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래. 오빠 집에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뭔가 눈치 보이고 그러지 않나요?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정분이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좀 그렇긴 해. 그럴 줄 알았어요. 오빠네는 공간도 좁고 애들도 있고.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정분이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딸이 먼저 제안해주니 고마웠어요. 그래도 될까? 너희 집도 마찬가지로 불편할 텐데. 괜찮아요. 한번 의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분이는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딸 집이라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윤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남편이랑 이야기해봤는데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아침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워킹맘이라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릴 수도 없고. 정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계세요? 응,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다. 이해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분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을 키우느라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본인이 의지할 곳은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짐을 싸서 나가기로 했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분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들어갈 만큼의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어요. 분식집 운영하던 시절의 사진 몇 장, 남편의 유품인 시계, 그리고 손자 손녀들 어렸을 때 사진까지. 오전 8시쯤 주한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캐리어를 끄는 정분이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좀 다녀올 곳이 있어서. 어디요? 멀리 가시는 건가요? 주한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죠. 응. 한동안 못 올 것 같아.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때 세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정분이의 캐리어를 보고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이제 나갈게. 어머니. 주한이 급하게 말렸지만 정분이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연락드릴게. 걱정하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아들의 당황한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정분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정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고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동안 분식집과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결과였죠. 일단 시내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걷는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우산도 없이 나온 게 후회됐습니다. 급하게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우산을 샀어요. 1,000원짜리 투명 우산이었죠. 비가 점점 새져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혹시나 해서 모텔을 찾아봤지만 하루 5만 원도 넘는 곳들 뿐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생각하면 며칠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았어요. 저녁 6시가 넘어가니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 김밥 천국에 들어가서 참치김밥 하나를 시켰어요. 3,500원이었죠. 혼자 오셨어요? 카운터에 있던 20대 여자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온 정분이가 신경 쓰였나 봐요. 응, 그래. 어디 멀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 셈이지. 김밥을 먹으면서 정분이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현실 말이에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우산 쓴 사람들이 급하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죠. 8시가 넘어서야 김밥 천국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기가 미안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하도로 내려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하나 싶었죠. 72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주한에게서 온 문자가 10통 넘게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정분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게 뻔했어요. 밤 10시쯤 지하도 의자에서 졸고 있는데 경비원이 깨웠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정분이는 다시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면서 잠깐 쉬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젊은 남학생이었어요. 응, 괜찮아. 비도 많이 오고.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정분이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여전히 없었어요. 결국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아침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댈 곳이 없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니 몸이 저절로 깨어났어요. 40년 동안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분식집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를 걸었습니다. 분희 씨? 정분희 씨 맞으세요? 정분희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낯익은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저, 누구세요? 조도영이에요. 분인의 분식집 단골이었던. 기억 안 나세요? 그제야 정분이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쯤 분식집에 자주 오던 젊은 남자였어요. 그때는 야윈 몸에 남루한 옷차림이었는데 지금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아, 도영이. 맞구나.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에? 저도 지하철 타려고 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시간에? 조도영의 눈에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분이의 캐리어와 지친 모습을 보니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그냥 좀 일찍 나왔어. 분식집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하세요? 아니야. 한 달 전에 문 닫았어. 조도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지금 어디 사세요? 정분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혹시 지금 갈 곳이 없으신 건 아니죠? 조도영의 예리한 질문에 정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분희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해서. 민망할 게 뭐 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려울 때 분희 씨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조도영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백수였을 때 매일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하나만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었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제야 정분이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조도영은 정말 어려워 보였어요. 라면 하나로 온종일 버티는 날이 많았죠. 그때 분희 씨가 공짜로 김밥도 싸주고 떡볶이도 더 주고 그 덕분에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분희 씨가 아니었으면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조도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 살 수 있게 된 것도 그때 분희 씨 덕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답하고 싶었는데 분식집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 지금 뭐 하고 사니? 복지 관련 일을 해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주택 운영하고 있어요. 정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어려워하던 청년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뿌듯했어요. 와, 대단하구나. 그때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더니. 네, 그때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했었거든요. 합격하고 나서 복지 분야에서 계속 일하다가 몇 년 전에 독립해서 지금 회사를 차렸어요. 정말 잘 됐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분희 씨 덕분이에요. 진짜로요. 조도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갈 곳이 없으신 거예요? 정분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아들 집에서 나온 사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운영하는 복지주택에 오세요. 복지주택? 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에요. 혼자 사시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죠. 정분이는 망설였습니다. 복지주택이라는 게 뭔가 자존심 상하는 느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당연하죠. 분희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가 모셔야 할 분이에요. 하지만 분희 씨 20년 전에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조도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폐가 아니라 제가 드디어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조도영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분이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시설은 어때?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꽤 괜찮아요. 개인 방도 있고 공동 생활 공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사시는 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분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밤을 새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럼 일단 구경만 해볼까? 좋아요. 지금 차가 있으니까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조도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고마운 것처럼 보였어요. 지하철역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정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운명일지도 모르겠다고요. 20년 전에 심은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세상이 참 신기했어요. 조도영의 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분이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낡은 건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깔끔한 4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복지주택이에요. 생각보다 좋네. 들어가 보세요. 더 놀라실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로비가 넓고 밝았습니다. 소파도 새 것 같았고 화분들도 잘 가꿔져 있었어요. 도영아, 왔구나. 로비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네, 김할머니. 오늘 새로 입주하실 분 모셔왔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이에요. 김순덕은 정분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정분이입니다. 분희 씨, 좋은 이름이네요. 여기 오신 걸 환영해요. 김순덕의 밝은 미소를 보니 정분이도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으세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조도영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2층은 개인 방이고 3층은 공동생활 공간이에요. 식당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요. 작업실? 네, 손재주 있으신 분들이 뜨개질도 하고 소품도 만들고 그러세요. 2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문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각 방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었죠. 이 방이 분희 씨 방이에요. 203호였습니다. 조도영이 열쇠로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정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침대도 있고 작은 책상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죠. 넓진 않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창문을 열어보니 전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밥은 어떻게 해 먹어? 1층에 식당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해결되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해 드셔도 되고요. 조도영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정부 지원도 받고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 수익으로 충당해서 거의 안 받아요. 월 1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정분이는 안도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일단 며칠 있어 보고 결정하면 될까? 물론이죠. 편하게 지내세요. 조도영이 나간 후 정분이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하철역에서 밤을 새웠는데 이렇게 따뜻한 방에 앉아 있으니 꿈만 같았어요. 저녁 때가 되자 김순덕이 찾아왔습니다. 분희 씨, 저녁 먹으러 가요. 고마워요. 1층 식당으로 내려가니 어르신들이 8분 정도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정분이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들과 관계가 어렵거나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온 분들이었죠. 처음엔 저도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옆에 앉은 박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같이 지내니까 외롭지도 않고 할 일도 생기고요. 할 일이요? 네, 우리가 여기서 소품도 만들고 그걸 팔기도 해요. 정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팔아요? 네, 조 대표님이 팔로도 만들어주시고 시장에도 나가고 그래요. 어떤 걸 만들어? 앞치마, 수세미, 실내화. 뭐든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요. 김순덕이 설명해 줬습니다. 분희 씨는 뭔가 손재주 있어 보이는데,
분식집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본 적은 있어. 그럼 내일 작업실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면서 정분이는 조금 기대가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정분이는 오랜만에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우니 어제 지하철역에서 지새운 게 거짓말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어날 곳이 있었어요. 분식집은 없었지만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세수를 마치고 창문을 열어보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공원에서는 할아버지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새 출발을 해보자. 정분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식당으로 내려가니 다른 분들도 아침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분희 씨, 잘 주무셨어요? 김순덕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정말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작업실 구경하실래요? 네, 좋아요. 아침을 먹고 3층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작업실은 밝고 쾌적했어요. 재봉틀도 있고 각종 원단과 실도 구비되어 있었죠. 여기서 뭘 만들면 되나요? 요즘은 앞치마가 인기예요. 시장에서 잘 팔려요. 한 할머니가 만들고 있는 앞치마를 보여줬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무늬가 예뻤어요. 저도 해볼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정분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정분이가 복지주택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처음엔 서툴렀던 바느질도 이제 제법 능숙해졌죠. 분희 씨, 이 앞치마 정말 예쁘네요. 옆에서 작업하던 이정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정분이가 만든 앞치마는 다른 분들 것과 달랐어요. 분식집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 덕분에 실용성을 고려한 디테일이 살아있었거든요.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정분이는 앞치마 주머니를 2개로 나누고 각각 다른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큰 주머니에는 핸드폰을, 작은 주머니에는 동전을 넣을 수 있게 한 거죠. 와, 정말 똑똑하시네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분식집 할 때 앞치마를 맨날 입고 있어서 뭐가 불편한지 알거든요.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네요. 그날 오후 조도영이 작업실에 찾아왔어요. 어르신들, 오늘 시장 다녀왔는데 완판됐어요. 정말요? 모든 할머니들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분희 씨가 만든 앞치마가 대박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샀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정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에이, 설마요. 진짜예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앞치마는 정말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었네라고요. 조도영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인데 다음 주부터는 분희 씨 앞치마만 따로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브랜드요? 네, 분희의 손길 이런 식으로요. 정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브랜드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분희 씨의 앞치마는 정말 특별해요. 그날 저녁 정분이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희의 손길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가능할까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는 기회였어요. 다음 날부터 정분이는 더욱 열심히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앞치마뿐만 아니라 실내화, 수세미, 토트백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각각의 제품에는 분식집에서 쌓은 경험이 녹아 있었죠. 한 주 후 조도영이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분희 씨, 대박 났어요. 뭐가요? 분희의 손길 제품들이 완전 히트쳤어요. 시장에서 오늘만 20개 넘게 팔렸어요. 정분이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뿐만 아니라 한 분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어요. 조도영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정분이의 앞치마 사진 아래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거 진짜 예뻐요. 실용적이면서 예쁘다니. 정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만든 걸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분희 씨, 이제 시작이에요.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 볼까요? 온라인 쇼핑몰이요? 정분이에게는 낯선 단어였지만 조도영의 설명을 들어보니 신기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전국으로 배송하는 거예요. 요즘 할머니들 손맛 제품이 인기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실패해도 잃을 게 없잖아요. 일주일 후 분이의 손길 온라인 쇼핑몰이 오픈됐습니다. 조도영이 도와서 만든 간단한 홈페이지였지만 정분이의 마음은 설렜어요. 첫날에는 주문이 2건 들어왔습니다. 어머, 진짜 주문이 들어왔네. 정분이는 신기해서 계속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서울에서 한 건, 부산에서 한 건이요. 전국에서 주문하는 거예요. 조도영도 신이 났습니다. 둘째 날에는 5건, 셋째 날에는 10건이 들어왔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분희 씨, 이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도영의 말에 정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분희의 손길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지주택에 있는 할머니들 6분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김순덕은 포장 담당, 이정수는 품질 검사 담당, 박영자는 배송 준비 담당을 맡았습니다. 정분이는 디자인과 전체 관리를 담당했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 매출이 100만 원을 넘어선 거예요. 분희 씨, 이건 진짜 사업이에요. 조도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정분이도 믿기 어려웠어요. 분식집을 닫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정분이는 오랜만에 주한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요. 정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덧붙였어요. 엄마도 이제 할 일이 생겼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분희의 손길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월 매출이 3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도 입점하게 됐죠. 정분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분희 씨, 오늘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조도영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송국에서요? 네, KBS에서 인간극장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70에 시작한 새 인생 이런 주제로요. 정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분희 씨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분이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어머니, 아들 주한이었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세정도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죠. 주한아?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 주소를 알아내느라 고생했어요. 주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정이 조도영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였죠. 안녕하세요. 분희 씨 아드님이시군요. 조도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에요? 주한이 작업실을 둘러보며 물어봤어요. 할머니들이 분주하게 작업하는 모습, 완성된 제품들이 정리된 선반, 그리고 벽에 붙은 분희의 손길 포스터까지. 응, 여기서 지내고 있어. 이게 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세정이 진열된 앞치마들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어. 정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1년 전에 그 절망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실 줄. 주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다고?
한 번도 안부 전화조차 안 했으면서 정분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화나실까봐 망설이다가 화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언제 너희한테 화냈니? 정분이의 말에 주한과 세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조도영이 나섰습니다. 분희 씨, 아드님들과 얘기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자리를 비워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분이는 고개를 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주한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도움? 민수 대학 등록금이, 그리고 세정이 직장에서 잘려서. 주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정분이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1년 전에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으면서 지금은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거구나. 어머니, 그때는 정말 뭐? 내가 짐이었지? 정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세정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나? 1년 동안 한 번도 안부 묻지 않다가 돈 필요하니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작업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하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주한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성공했으니까 이제 엄마로 인정해주는 거야? 정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주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요양원이 편하다고 했잖아. 나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야. 정분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한과 세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 1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는 왜 안 왔어? 주한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지내고 계시니까. 저희는 이만 가겠어요. 세정이 주한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래,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정분이는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이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업실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분희 씨, 괜찮으세요? 조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분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사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어요. 돈 냄새 나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순덕이 다가와서 정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휘둘릴 필요 없어요. 이제 진짜 우리끼리 잘 살아보죠. 정분이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아들을 돌려보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분이는 그 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분희의 손길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브랜드가 됐죠. 분희 씨, 오늘 방송 잘 보셨어요? 조도영이 신나서 달려왔습니다. 어제 인간극장이 방영됐거든요. 응, 봤어. 그런데 반응이 어때? 대박이에요.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뻔했어요.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정분이도 놀랐습니다. 방송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오늘만 주문이 200건 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도영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뭐?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분희 씨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고요. 강연이요? 정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무슨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을 위한 강연, 창업 관련 강연, 가족관계 강연까지 다양해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분희 씨만큼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오후 정분이는 첫 번째 강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문화센터에서 50대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었어요. 일주일 후 강연 당일이 됐습니다.
정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200명 정도 되는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분이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정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였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분식집을 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정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게 된 이야기,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낸 이야기, 요양원 얘기를 들었을 때의 심정까지. 그날 밤 지하철역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고요. 청중 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조도영과의 재회, 복지주택에서의 생활, 그리고 분이의 손길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72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1시간 동안의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어요. 저도 자식들한테 서운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마음 정리를 하셨나요? 한 여성이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서운하죠. 지금도 서워요. 하지만 그 서운함에 매달려 있으면 제 인생만 망가져요. 차라리 저를 위해 사는 게 낫더라고요. 정분이의 솔직한 답변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한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분이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죠. 그 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매번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어느 날 정분이는 조도영에게 제안했어요. 도영아, 책을 써볼까? 책이요? 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출판사에 연락해 볼게요. 석 달 후 늦게 핀 꽃은 더 강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정분이의 자전적 에세이였어요. 책은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는데 수백 명이 줄을 섰어요. 선생님, 저도 55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가족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인회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어요. 정분이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답해드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이제 정분이는 75살이 됐습니다. 분이의 손길은 연 매출 5억 원을 넘어섰어요. 복지주택에 있는 어르신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됐죠. 전국 강연도 계속하고 있고 2번째 책 준비도 하고 있어요. 방송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분이는 복지주택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죠.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피 흘리는 가족보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야.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정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분이는 웃으며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늦게 핀 꽃은 정말 더 강했습니다.